자, 경제 위기 때 요새 한몫 잡으란 분들 많죠? 과연 지금 한몫 잡을 땐가? 자, 지금 부동산 떨어지고 있고, 부동산은 아직 폭락까지는 아니죠. 폭락 징조죠. 그리고 주식 폭락하고 있다. 주식 떨어지고 있으니까 언젠가 오를 거니까 잡아라. 그 다음에 부동산도 떨어지고 나면은 그 뒤에 잡아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자, 넘어가 봤을 때 일단은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거, 부동산은 언제 잡아라 라고 얘기하냐면 규제보다 무서운 질병 사태, 이것도 질병 문제 때문에 서울 집값 하락했다. 강남 재건축 꿈쩍 안고 있다가 질병 때문에 뚝 떨어졌다.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질병 사태가 해결되면 다시 오른다. 부동산부터 보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언제부터 떨어졌나? 보면은, 자, 서울의 핵심은 강남 3구라고 그랬어요. 4구 아니고 3구예요. 얘네 세 개가 선도한다. 서울의 다른 지역을. 9.13 때도 그렇고 리먼 때도 그랬었고, 그죠? IMF 때는 좀 동시다발적이긴 했는데 지표가 따로 없고, 그 가격이 떨어졌을 때가 작년 9.13 때랑 2007년, 2008년 이때쯤 리먼 때. 그때 떨어졌는데 먼저 떨어진 거는 강남 3구였다. 근데 언제부터 떨어졌어요? 1월 20일. 이때 막 그 질병 사태가 터졌었나요? 아니죠. 보통 정책이 들어가고 나면은 한 두 달 이후 효과가 나타난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2017년에 10억에 거래된 아파트가 있다 칩시다. 얘가 올라서 2019년에 18억까지 올랐다고 칩시다. 근데 얘가 정책을 맡고 나서 가격이 떨어져서 3억 떨어진 가격으로 15억으로 거래됐다고 칩시다. 정책 후.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표상으로는 10억짜리가 15억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되는 건 가격이 오른다고 떠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다? 실거래. 신고 기간이 당시 60일이죠. 그러니까 12월 15일날 거래된 게 있다. 그러면 얘는 언제까지 신고가 가능한 거예요? 2월 15일. 정책 전에 거래됐는데 신고는 2월 15일날 됐다. 그러면은 오른 지표로 뜨겠죠. 17일까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보통 정책 후 한 두 달간은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5주 만에 하락 나왔다. 그러면은 이것은 앞으로 질병 사태가 생겨날 것을 예측해서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은 정책이 발의되고 나서 상승률이 계속 떨어졌다.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다가 하락세로 들어갔다는 것은 정책의 영향으로 떨어졌다. 일까요? 당연히 정책 영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변동률은 춤추고 있지만 지금 점점 더 커져가고 있죠. 하락세가. 문제는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하락세는 커져간다. 2월에는 물론 언제까진 많았겠어요? 특사경 전까진 많았겠죠. 거래량이. 근데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하락세는 커져가고 있다.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가 반영하는 부동산 114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정원보다 하락세가 더 먼저 나타났다. 강남 3구는 아니지만 서울 하락세가. 그렇다. 그리고 지금 실거래가로 봤을 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한두 달 후에 뭐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한두 달 전께 이만큼 떨어졌다는 거는 한두 달 후에 거는 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때문에 떨어졌다? 질병 때문에 떨어졌다. 그래서 전에는 2주 연속 하락했다. 이미 하락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몰고 갔어요? 풍선효과, 비강남권. 어디? 강북 혹은 뭐 수용성 이런 데로 갔죠. 지금 어때요? 풍선효과 제가 오래 못 간다고 그랬죠. 그 강남발 번지나 라고 했지만 벌써 상승세 둔화됐다. 몇 달 안 됐죠? 수용성 제가 요거 220 대책 나오고 나서 상승세 보이는 거 이거 금방 떨어진다고 얘기했죠. 막차 수요도 집값 하락하고 있다. 풍선효과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상한선에 한계가 있고 투기 수요들이 들어와서 순식간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역시 금방 빠진다. 실수요가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이상은 그 효과는 금방 빠지기 마련이죠. 자, 결국엔 금방 빠졌다. 풍선효과 금방 빠지고 있다. 지금도 뭐 풍선효과 돈다고 하죠. 어디? 뭐 그 전에 나왔던 게 김부검. 하지만 김은 아니죠. 그 다음에 저기 오동평. 그 다음에 저거 요새 인천, 구리 이런 데들 지금 오르고 있다. 정책 이후에 풍선효과로. 아, 화성, 안시성 이런 데들 풍선효과로 오르고 있다. 예, 그죠? 군포 지금 엄청 많이 올랐죠. 군포가 뭐 거의 1, 2등 다툴 정도로 올랐죠. 오산이랑. 그런데 이런 데들
자, 수용성 떨어졌어요. 군포, 오산이 올랐어요. 지금 수용성 급격히 오른 거기 때문에 급격히 떨어지죠. 군포, 오산이 요 가격이랑 맞추면은 수원보다 비싼데 오산이나 군포에 살까요? 군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번 신도시 위주로 올랐는데 1기 신도시는 한계가 있죠. 다른 1기 신도시들이 이미 떨어지고 있고 투기로 들어가서는 답이 없다. 재건축 지금 열심히 추진되고 있나요? 뭔가 뭐 리모델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재건축 바라고 뭔가 잘 안 되고 있죠. 오래 갈 수가 없죠. 요것도 풍선효과 하면은 한 이번 달이나 다음 달쯤에는 문제가 생겨날 거다. 그리고 만약 이번 달까지도 아마도 계속 이 풍선효과로 오른다는 얘기가 있으면 조정대상 지역 확대될 거다. 지금 계속 오르지 말아라. 집으로 투기하지 말아라. 제재 들어갈 거다 얘기하고 있는데 저렇게 올린다는 건 뭐예요? 올려서 빨리 나는 팔고 차익 보고 빠지는 동안 지금 사는 사람들은 제재 걸려서 떨어지고 손해보는 거다. 부동산은 뭐다? 부동산은 생산성이 없으니까 같이 오를 수 없죠. 누군가 벌면 누군간 손해보는 거다. 부동산은 이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10년 주기설로 10년 단위로 해서 이때 벌고 이때 잃고 막 이런 게 나왔지만 지금은 약보합 보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누군가 버는 동안에 누군가 손해보는 건 굉장히 빨리 나오는 거죠. 지금은 매수자가 손해보는 거고 매도자가 이익 보는 시장이잖아요. 상투니까. 그런데 지금 사는 사람들 왜 뭘로 사게 만드느냐? 질병 사태 때문에 부동산이 하락했으니까 조금 떨어지는 건 일이 아니다. 지금 사도 오를 거다. 라고 팔아먹고 지들이 빠지려고 하는 거죠, 지금. 자, 봤을 때 정책으로 12, 16, 220으로 이미 아까 얘기했지만 다 하락세 만들어놨죠. 수요가 유동성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 했죠. 시행했고 양적 완화.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유동성이 멈췄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사는 사람이 더 비싸게 팔려면은 지금보다 유동성이 더 많이 도는 시장이 돼야 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나요? 정책 이후 9억 이상 매매 61% 감소했다. 일단은 정책 타격 입은 애들은 다 감소했다. 엄청나게 감소했다. 유동성이 줄어들고 부동산에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안 들어가는 거죠. 매수 우위 지수 아까 얘기했듯이 뚝 떨어졌고 그동안 올랐던 거 뭐 때문이다? 초이노믹스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얘기했지만 초이노믹스로 그동안 처음에 부동자금을 첫 번째 유동성을 높였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 부동산 시장의 유입 자금 자체가 굉장히 커졌죠. 여기서 팔고 차익 본 사람들이 뭘로 들어왔어요? 똘똘한 채로 들어왔다. 그동안 지방에 산 사람들 돈 모아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때 불려놓은 유동성이 한동안 간 거죠. 제재가 들어갔더라도 모아서 똘똘한 채로 들어왔다가 서울 심해지니까 이제 팔아서 빠지는 거죠. 근데 수요가 안 산다면,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면 그때부터 멈추는 거죠. 근데 수용성 이번에 거래량 봤을 때 서울에서 빠져서 들어가서 산 사람들이 수용성에서 다 팔고 빠졌느냐? 일부죠. 극히 일부죠. 지금 남아가지고 울상이죠. 그 다음에 요 일부 뭐 오동평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또 띄우고 있다. 여기서 100% 팔고 빠져나올 수 있느냐? 일부죠. 풍선 효과는 점점 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유동성을 차단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집값 걱정할 때가 아니죠. 예전에는 무조건 오른다고 하던 왓동산 카페에서도 요즘엔 그러잖아요. 이 시국에도 아직도 오른다고 하고 있냐고. 현금 쟁여놨다가 나중에 폭락하면 샀다가 그때 또 올리자 뭐 이런 얘기는 하더라도 이 시국에 아직도 오르고 있다고 하냐고. 이런 글들이 요새 많이 나와요. 그만큼 산 사람들도, 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안 산다. 그러면은 경제 위기가 언제부터 왔냐? 경제 위기가 왔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였죠. 실질적으로 경제 위기는 언제부터 왔어요? 2014년 말부터 떨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건설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그때 초이노믹스 3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엄청 뛰어서 부양한 거죠. 실질적으로는 요거보다 요 수준 2% 초반 뭐 이 정도의 경제 위기였는데 이걸로 부양한 거잖아요. 이걸로 부양하면서 나타난 폐해가 뭐예요? 소비 감소. 쓸 돈이 없죠. 1번 이자 많이 나가서 비소비 지출 증가. 2번 집 없는 사람들 돈 모아서 내 집 마련 하려고 허리띠 졸라매서 돈 모으고. 3번 집 있는 투기꾼들 돈 모아서 투기하려고 소비 안 하고. 다 소비를 안 하게 감소시키는 만드는 요인이 되었죠. 결국에
내수시장이 죽었다. 건설 경기로 부양하니까 내수시장은 죽었는데 여기 경제성장률만 그 건설사들한테 돈 퍼주면서 살린 거죠. 결국 핵심은 뭐다? 가계대출. 가계대출이 사실은 80만 넘어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일본 붕괴 때 물론 기업들이 대출이 심각했지만 그렇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못하는 거는 가계 역시 같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근데 가계가 그때 GDP 대비 가계부채가 80%가 안 됐는데 우리나라는 90% 이미 넘었죠. 그럼에도 계속 올라가더라. 언제부터? 초이노믹스 찍고 상승률이 급격히 올라가더라. 그래서 언제? 2017년부터. 정확히 말하면 2016년 11월에 뭔가 하나 들어가긴 했었죠. 그때부터 조금씩 줄고 뭐 619, 8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줄인 거죠. 913 줄이고 이제 다시 살아나려고 하니까 12, 16 때린 거고.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소비가 어떻게 돌아가요? 자, 앞으로 오를까요? 자, 지금이 기회다 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나중에 오른다. 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뭐 인구 감소해서 수요 줄고 뭐 생산인구 감소해서 그 들어오는 유동성 줄고 이런 거 빼고 지금 집을 살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 받아야죠. 대출 안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경제 위기가 왔다는 건 뭐예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내 직업 자체에서 갑자기 자영업을 하는 경우는 장사가 잘 되다가도 뭐 확진자가 한 명 왔다 갔다 하는 순간 그 식당은 문 닫게 되는 거죠. 매출 확 줄겠죠. 그 다음에 뭐 잘 기업 다니고 있던 사람들도 지금 보면은 기업에서도 감축한다 혹은 연봉 동결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얘기들이 돌면서 뭐라고 하죠? 개인적인 여력 떨어지죠. 또 뭐 있어요? 지금 이 위기가 끝나면은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바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인터넷으로 안 시키던 사람들도 인터넷으로 시키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편해져서 오프라인 업체들은 더 죽어갈 거고, 재택근무를 시켜봤는데 재택근무해도 일이 잘 돌아간다. 우리 재택근무 계속하자. 그러면은 교통 쪽에서도 굉장히 소비가 줄겠죠. 그 지역 회사 인근의 자영업들 문제 생길 수 있겠죠. 오피스 시장에서 오피스 월세 내는 것보다 재택근무해서 일 돌아가게 한다. 오피스 시장 죽겠죠. 이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변화에서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고 만일 위기가 끝나고 나면은 그 뒤에 재테크를 해도 늦진 않죠. 근데 지금 대출 받아서 이자 갚으면서 뭔가를 해야 되나요? 지금 상황에서? 아니죠. 일단 지금 빚내서 하는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이죠. 그래서 지금 어떠냐? 영끌에서 샀는데 상투 잡았다고 지금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가격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냐?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은 10년 버텨서 뭐 1억 더 버는 거 못 버티죠. 매물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가속화 될 것이다. 뭐 누구 말대로 10년 주기설로 10년 뒤에 오른다고 하면은 떨어진 뒤에 사는 거죠. 지금 아직 바닥 아니죠. 지금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아주 그냥. 자, 그럼 주식으로 이제 뭔 얘기하냐? 주식 사라. 그래서 국내외 안 가리고 주식 산다. 국내 개인 투자자 올 들어 이달까지 12조 5,300억 원을 미국 주식을 사들였다. 3월 23일까지 3달 만에. 그 다음에 이건 지난해 이미 절반 넘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은 3월에만 9조 샀나? 그랬었죠, 개미들이. 근데 이렇게 샀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왜? 외인들이 팔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자꾸 사라 그러죠. 오늘도 외인 빠져나갔어요. 코스피 오늘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다 떨어졌는데 외인들 계속 팔고 있고 개미들만 계속 사고 있다. 근데도 지금 사라고 계속 유도를 한다. 왜 사람 말이 돌겠어요 지금? 저점이라서? 바닥이라서? 아직 바닥 아니죠. 해결된 게 뭐 있죠? 지금 주가에 가장 영향 미치는 거 첫 번째 질병, 두 번째 유가죠. 자, 질병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직 해결되긴커녕 지금 미국이 타격 입고 있죠. 유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늘 텍사스유는 조금 올랐지만 아직 21달러도 안 되고 20점 몇 달러에서 20점 몇 달러로 오른 거고, 지금 두바이유 25달러대 떨어졌고, 그 다음에 브렌트유도 21달러인가 22달러 이 정도 되죠? 배럴당. 근데 40달러 안 되면은 엄청난 타격이 있다. 왜? 미국 셰일 업체들이 망하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회복이 안 되는 건데, 이 상황에서 올랐다. 왜 오른 거예요? 오르도록 유도해서 치고 빠지는 거죠.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될 거는 경제 위기 때마다 사기꾼들이 판을 친다. 왜? 지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 열심히 일하죠. 이놈들도.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 진짜로. 실제 2008년 서브프라임 때 보면은 쭉 빠졌죠. 거의 반토막 났었죠. 다우존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버는 사람들도 있죠. 올려놓고 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런 거 잘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유도한다고 보면 되겠죠. 왜냐면은 외인들이 팔더라도 개미들이 사면은 하락폭이 작아지니까 그나마 내가 비싸게 팔고 빠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무슨 이슈만 있으면은 장 시작할 때 막 올려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올리는 동안 코스피 시작할 때 올랐는데 장 끝났을 땐 떨어진 적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유도하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예요? 인생 역전놀이는 2030에서 저점 매수해서 실탄 준비하고 들어갈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 타이밍 기다리는 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영끌 투자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자, 빚내서 주식 사자. 자, 예를 들어서 삼성이 지금 68,000원에서 48,000원까지 떨어졌다. 이거 다시 68,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오를 거다. 다시 오를 수 있죠, 당연히. 왜? 주식은 생산성이 있는 활동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여기까지 다시 오를 때까지, 지금 48,000원이지만 이렇게 오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더 떨어졌다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빚내서 갚다 지금 같은 경제 위기에는 여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르기 전에 이제 치고 올라가는데, 한 4만원에서 치고 올라간다고 칩시다. 치고 올라가는데 44,000원쯤에 여력이 내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자도 못 갚는 거죠. 그래서 뭐 했다? 지금도 조금 오르니까 바로 팔아버리잖아요. 주식이 뭐 치고 빠지는 게 많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지식 없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안전한 걸로. 자, 그랬을 때 보면은 지금 개미들 산 거 어떻게 됐다? 지금 다 박살났다. SDI 하나 올랐죠? 개인 순매수. 이거 리먼 때는 올랐다는데 이거는 가장 저점 대비 가장 고점으로 오른 것만 찝은 거고, 어떻게 된다? 돈 안 갚으면 반대매매 들어간다. 안 팔고 싶어도 판다. 증권사에서 그냥 팔아버린다. 돈 갚으라고. 68,000원까지 올라갈 꿈을 꾸고 나중에 올라가더라도 나는 48,000원에 샀다가 이자만 직설나게 내다가 44,000원에 내 주식이 다 넘어가 버렸다. 속쓰리죠. 차라리 더 아껴뒀다가 오를 때 48,000원에 샀어도 괜찮았을 텐데.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니죠. 지금같이 불안정한 시기에는. 워렌 버핏도 지금 손해보고 있고 레이 달리오도 손해보고 있는데 개미들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죠. 그리고 뭐 나와요? 이번 달에 수출입 동향 나오고 물가 동향 나오고 고용 동향 나오고 경제 동향 나오고 1분기 생산 GDP 동향 나오고 산업활동 동향 나온다. 이 수치가 나오게 되면은 심리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외국인들이 보면 더 팔겠죠. 근데 빚내서 지금 산다. 무리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일단 첫 번째 절대 무리하지 말고, 두 번째 최대한 안전하게 하고 잘 아는 자산으로 들어가라. 지금 공부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공부해서 알아서 들어가면 괜찮은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누가 오른다고 해서 금 오를 거야, 달러 오를 거야, 삼성전자 오를 거야 이런 거 들어가면은 뭐다? 중요한 건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매도 타이밍이다. 떨어지면 다 뒤집어 쓴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잃기는 쉬워도 벌기는 어렵다. 그리고 당신의 돈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출 다시 꺾였고 셧다운 위험이 있고 지금 이렇게 다 위험이 있는 상황이에요. 저 수출 지금 0.2%는 이거는 이거 전년 대비고, 사실은 전년 때도 수출이 안 좋아서 그랬어요. 전전년 대비해보면은 엄청 많이 떨어졌죠. 전년 때도 떨어져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전년 때 미중이 싸워가지고 무역 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재작년에 비하면 엄청 떨어졌죠. 지금 경제 위기다. 최대한 자산을 지켜라. 산다고 무리하지 마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